펜은 양피지 위를 단 한 번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획이 영국 군주제의 균형을 영원히 뒤바꾸어 놓았다. 윈저 성에 잠긴 문 뒤에서 찰스 왕은 극비 문서에 서명했다. 그것은 바로 왕위 계승 칙령이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가족 구성원들의 투표도 없었다. 그리고 그 붉은색 서류철이 마호가니 탁자 위로 밀려났을 때 방 안에 정적은 섬뜩할 정도였다. 찰스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웨일즈 공주 캐서린에게 즉 왕실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절대 없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찰스는 펜을 내려놓기 전에 가족들의 얼굴을 살폈다. 캐서린은 맞은편에 앉아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다. 윌리엄 왕자는 충격에 휩싸여 서류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카밀라 왕비는 여왕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떠 있었다. 앤 공주와 베드레와 에드워드 왕자는 휴대전화를 밖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보좌관들은 복도로 쫓겨났다. 이제 막 시작된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국왕은 칙령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권력 이양 과정에서 군주제를 이끌어갈 지침을 담은 왕실 칙령이었다. 찰스 왕세자는 칙령에 서명함으로써 캐서린 왕비를 왕위 계승의 최종 수호자로 임명했다. 그는 캐서린 왕비에게 왕실 깃발, 왕실 구성원 대표, 그리고 왕위 계승 준비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이 칙령은 왕위 계승자를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근데 윌리엄은 여전히 직계 후계자였다. 하지만 이 칙령은 그의 아내에게 미래 통치 준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윌리엄은 첫 페이지를 2번이나 읽었다. 순간 솟아오른 자부심은 곧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사라졌다. 아버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캐서린을 승진시켰다. 캐서린은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이 엄청난 영광이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수십 년 동안 왕실을 섬겨온 친척들이 이제 그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무거운 침묵을 깬 건 카밀라였다. 그녀는 왜 이 명령이 극비리지에 작성되었는지, 왜 서명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는지 따져 물었다. 샤를은 왕실이 더 이상 분열된 충성심을 견딜 수 없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카밀라의 표정은 방어적인 가면처럼 굳어졌다. 앤 공주는 문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비공개 부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본 법령에는 없는 특정 권한들이 담긴 숨겨진 부분이었습니다. 앤 공주가 이 권한들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지 묻자 찰스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캐서린은 부록을 펼쳐보고 새로운 현실을 마주했다. 민감한 국빈 서한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문서 아래에 한 고위 왕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윌리엄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그 이름을 보았고 카밀라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임명은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고 고통스러운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캐서린은 찰스가 왜 자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이해하기도 이전에 그 여파에 직면해야 했다. 캐서린에게는 원치 않았던 엄청난 부담이었고 윌리엄에게는 지지선언이자 심각한 경고였다. 카밀라에게는 문이 쾅 닫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찰스에게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무거운 고백이었다. 캐서린이 방을 나설 때 그녀는 원치 않았던 권위를 풍기고 있었다. 수년간의 절제된 임무 수행은 그녀에게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찰스는 그녀가 언제나 개인적인 안락함보다 기관의 의무를 우선시했기에 그녀를 신뢰했다. 그러나 바로 그 신뢰가 이제 그녀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킬 위협이 되고 있었다. 윌리엄은 그녀를 따라 개인 복도로 들어갔다. 때는 문이 닫히자 그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경고했는지 물었다. 캐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몇 주 전 있었던 이상한 대화를 떠올렸다. 찰스는 그녀에게 만약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가족 화합과 왕실, 존속 중 무엇을 택하게 처부었다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때 대답을 거부했었다. 이제 윌리엄은 아버지가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카밀라는 찰스와 함께 남았다. 국왕은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의 차가운 침묵은 칙령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다. 앤 공주가 들어오자 카밀라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앤 공주는 아무도 몰랐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왕의 선택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반응했을 때 캐서린은 자제력을 보였다. 그 냉혹할 정도로 솔직한 말에 카밀라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캐서린은 새로 맡게 된 책임들을 되짚어보며 애인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모든 왕족의 사적인 특권과 보안 허가를 검토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윌리엄은 그녀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권한이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왕실 내부에서 이미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찰스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칙령을 내린 것이었다. 이 법령을 이해하려면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버킹엄 궁에서 진행된 그게비 왕위 계승 예행 연습 중에 발생했습니다. 단 4명만 알 수 있도록 계획된 비밀 계획이었는데 복사본 한 장이 어찌 된 일인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이 사실을 알아챘고 윌리엄 왕자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왕세자는 왕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자신의 궁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리허설은 윌리엄의 즉위 후 가장 중요한 첫 72시간을 다루었습니다. 긴급 임무, 왕실 개편, 경호 계획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찰스, 윌리엄, 캐서린, 엠만이 이 리허설 문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페이지라도 유출되면 세 사람의 사적인 우려와 계획된 역할이 대중에게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조용하고 완벽한 절제력으로 계획을 처리했다. 찰스는 그녀의 자제력에 감탄하며 관련 서류를 봉인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저녁 경고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공식 만찬 자리에서 캐서린은 카밀라의 개인 비서가 계획 초안의 사본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사본을 압수했다. 그리고 비서를 몰아세워 해명을 요구했다. 겁에 질린 비서는 카밀라 왕비의 이름을 밝혔다. 카밀라는 자정 직전 찰스를 마주했다. 그녀는 윌리엄 통치에서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찰스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태도는 그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의 권위를 무시했고 애정을 표출하는 그녀의 모습은 위험천만하게 권력을 움켜쥐려는 시도처럼 느껴졌다. 윌리엄의 분노는 곧 폭발했다. 그는 아버지가 명확한 권위 대신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비난했다. 찰스는 아내를 변호했지만 그날 밤 늦게 아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윌리엄은 모호한 경계가 자신의 미래 통치를 망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앤 공주는 결국 찰스에게 냉혹한 진실을 말했다. 결혼과 왕실 존립 사이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찰스는 캐서린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의 틈을 발견하고 비밀을 지켰으며 카밀라의 굴욕을 공개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카밀라는 자신의 실수가 자신의 입지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닫고 캐서린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클레런스 하우스에서 만났다. 보좌관도 메모도 왕도 참석할 수 없었다. 카밀라는 캐서린이 자신을 희생시켜 권력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며 회담장에 들어섰다. 캐서린은 침묵이 죄책감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밀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비밀 명령에 의해 심판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캐서린은 차분하게 그 칙령은 전적으로 샤를의 것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권한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조항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카밀라는 캐서린에게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지 직접적으로 물었다. 캐서린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균열이 악의가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선을 넘을 때 여전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카밀라는 단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보호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캐서린은 바로 그 행위를 군주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드물게도 캐서린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 임명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모든 거절과 고통스러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단지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의무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카밀라는 그녀의 결의를 알아챘다. 캐서린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캐서린은 그 후 칙령의 기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야심찬 궁정 신하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앤 공주 지친 왕 그리고 윌리엄 왕자가 쓴 개인 메모였습니다. 그녀는 여왕의 응접실에서 앤을 만났다. 앤은 국왕에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은 여전히 왕위 계승자가 될 것이지만 섭정의 역할은 왕위 계승 과정 동안 제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앤은 기밀 메모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윌리엄이 몇 주 전에 작성한 것이었다. 그는 미래의 왕비가 위기에 처하기 전에 명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놓인 막중한 책임을 형성하는 데 비밀리에 일조했던 것이다. 이후 윌리엄 인범이 캐서린과 마주했을 때 그는 메모를 숨겼다고 인정했다. 그는 캐서린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 역할을 거부할까봐 두려웠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캐서린은 동의 없는 보호는 또 다른 종류의 배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윌리엄은 그녀의 강인함을 믿었지만 그 강인함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녀의 선택권을 부정했던 것이다. 그 법령의 즉각적인 대가는 다음 날 분명해졌습니다. 캐서린 여왕의 첫 공식 검토에서 카밀라의 가족은 자기 왕실 전략위원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카밀라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의장에 도착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캐서린 여왕은 보안상의 이유로 회의 참석 인원을 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카밀라는 출석표를 반납하고 체면을 지킨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방 안에서 찰스는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가만히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이 과정을 지키고 있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윌리엄은 아버지의 얼굴에 드러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보았다. 캐서린은 자신이 얻은 새로운 권력이 이미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밀라는 나중에 찰스에게 따져 물었다. 아내라는 신분이 여전히 그에게 신뢰를 주는 것인지. 찰스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더 이상 보안 승인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밀라는 그 논리에서 아무런 위안도 얻지 못했다. 그녀에게 애정과 영향력은 방금 전 폭력적으로 단절된 것이었다. 캐서린은 곧 보안 검토 보고서를 읽게 되었고 그 보고서에는 훨씬 더 오래된 보안 침해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리허설 몇 달 전 카밀라의 참모진은 향후 거주지 변경에 관한 문서를 유출했던 것이다. 그들은 찰스가 사망하면 집과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캐서린은 진실을 깨닫았다. 카밀라는 선을 넘었지만 찰스가 소통을 거부한 것이 그 공황 상태를 초래한 것이었다. 국왕은 칙령을 핑계로 재위 기간 중 가장 어려운 대화들을 회피했던 것이다. 캐서린은 곧장 왕의 개인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칙령을 왕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찰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간 방패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찰스의 회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왕실이 섭정의 역할을 카밀라를 공격하는 무기로 여긴다면 그 역할은 실패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처벌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녀가 지켜야 할 왕실의 단결을 파괴할 것이다. 찰스는 마침내 진실을 인정했다. 앞으로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 할 때마다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그는 침묵으로 인해 깨진 관계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비밀리에 이혼 판결문에 서명했다. 캐서린은 그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비밀주의는 모든 감정적 고통을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권력을 주었지만 카밀라의 분노와 가족들의 의심은 그녀가 감당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두 가지 엄격한 조건하에 그 역할을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첫째, 찰스는 가족들에게 직접 칙령을 설명하고 모든 책임을 공개적으로 져야 했다. 그는 절대로 그녀가 요구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었다. 둘째, 직원들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인 감사가 모든 궁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했다. 찰스는 즉시 동의했다. 새벽녘 봉인된 칙령이 언론에 유출되었다. 언론사들은 일정을 취소했고 버킹엄 궁전 문 앞에는 카메라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붉은색 서류초를 들고 홀로 궁전에 도착한 캐서린의 모습이었다. 헤드라인은 찰스가 왕위의 미래를 윌리엄의 아내에게 맡겼다고 선언했다. 왕실은 신속히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왕실 계승 유지령을 재확인하고 캐서린의 역할은 윌리엄을 보좌하는 것이지 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권력 다툼이 아닌 매끄러운 계승을 원했다. 방송사들은 찰스 왕세자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을 칭찬했지만 모두들 도대체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이러한 조치를 필요로 했는지 궁금해했다. 윌리엄은 캐서린 옆에서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침착함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속임수에 대해 사과했다. 캐서린은 상처가 있더라도 신뢰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 상처의 이름을 솔직하게 밝힐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카밀라는 아침 신문을 읽고 캐서린을 왕실의 수호자라고 칭하는 기사를 보았다. 그녀는 찰스에게 공개적으로는 그 칙령을 지지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찰스는 아무런 이해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버킹엄 궁전 밖에서는 저녁 뉴스에서 그 법령이 확정되자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앵커가 찰스 왕세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읽자 엄숙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중은 왕의 과거 실패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찰스와 카밀라의 왕실을 포함한 모든 왕실이 똑같은 보안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발표였습니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특정 경쟁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최종 해결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다음 가족 모임에서 찰스는 카밀라와 함께 참석했고 윌리엄은 캐서린과 함께 뒤따랐다. 아무도 추방되지 않았고 왕위 계승 서열은 완벽하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그 역학관계는 영원히 바뀌었다. 찰스는 가족 앞에 서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이 법령이 군주제를 준비하고 감정적인 관계가 왕실의 의무보다 우선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카밀라가 여전히 왕위 계승자로서의 지휘와 위엄을 유지하며 다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왕위 계승 계획 수립에만 제약을 받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찰스는 캐서린에게로 돌아서서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캐서린은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할 때 반드시 협의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다. 그 권한은 왕관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며 결코 복수의 무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카밀라는 캐서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거창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저 신뢰는 직함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은 동의했다.
그렇게 갈등은 정직하고 확고한 경계를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윌리엄은 왕실 기록 보관소에 마지막 성명을 남겼습니다. 그는 캐서린의 권위는 결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절제력, 신중함, 그리고 왕관이 정직을 요구할 때 왕에게 도전할 용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는 진홍색 폴더를 캐서린의 손에 건넸다. 캐서린은 폴더를 닫고 사본을 앤에게 건네주어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게 한 후 윌리엄 옆에 섰다. 새로운 질서는 파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책임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방을 처음으로 갈라놓았던 그 서명은 결국 캐서린이 마침내 지킬 준비가 된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주었다.